좋아. 오늘은 제2장 누가 돈의 주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은 제2장 누가 돈의 주인인가 이 주제에 대해 아주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누가 번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죠.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든 얼마를 저축하든 어떻게 굴리든 그 결정은 당연히 여러분 몫이에요. 왜냐? 돈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르죠. 정부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가져가요. 심지어 여러분이 얼마를 벌었는지, 어떻게 쓰는지 감시까지 하려고 하죠. 또 중앙은행이라는 곳에서는 돈의 가치를 마음대로 바꾸기도 해요. 쉽게 말해 물가가 오르게 돈을 더 찍어내서 여러분 주머니 돈의 가치를 조금씩 깎아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자기 돈의 진짜 주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만든 도시락이 있어요. 그걸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누가 젓가락 들고 와서 이건 사회를 위해 나눠야 해요 하면서 반을 가져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도시락의 영양 균형은 내가 조절할게요 하면서 반찬 순서를 바꿔버려요. 그럼 그 도시락은 진짜 여러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돈의 주인은 개인이에요. 내가 번 돈을 내가 책임지고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돼요. 반대로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면 사람들은 내가 뭘 해도 뺏길 텐데 하면서 무기력해지죠. 이게 바로 자유시장의 핵심이에요. 내가 번 돈은 내가 결정한다. 그 단순한 원칙이 깨어지면 자유도 깨지고 번영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세금. 자, 이거 진짜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죠? 오늘은 아주 쉽게 재밌게 풀어볼게요. 세금이 뭐냐면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마치 너를 위해 걷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위해 왜 돈을 강제로 내야 하죠? 비유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제가 당신 집 청소해 드릴게요 하더니 청소를 싹 해요. 그리고 청소비는 10만 원입니다 라고 청구서를 내밀어요. 여러분이 아니 난 청소 원한 적 없어요 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근데 청소했잖아요? 공공의 위생을 위해서예요 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요. 이게 말이 될까요? 바로 세금이 그런 구조예요. 물론 진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는 있을 수 있어요. 치안이라든지 법질서 같은 거요. 근데 지금 정부가 걷는 세금은 어떤가요? 교육, 의료, 연금, 주거, 심지어 문화예술까지 다 지원한답시고 세금을 막 걷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 대신 잘 써줄게 하면서 다시 나눠줘요. 근데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부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대신 자기들이 원하는 데에 막 쓰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죠. 낭비, 부패, 비효율, 줄서기, 눈치 보기.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잘 안 가요. 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직접 교육을 선택하고 의료 서비스를 고르고 노후를 준비해요. 그러면 더 싸고 더 좋은 서비스가 경쟁 속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금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이유를 잃어요. 일해봤자 뺏길 텐데 기업도 성장하면 세금 더 내야 하잖아 하면서 움츠러들어요. 결국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지고 성장이 멈춰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세금은 적을수록 좋고 강제보다는 자율이 낫다. 진짜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쓰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게 더 윤리적이고 더 효율적이에요. 어때요? 세금 얘기도 이렇게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쉽죠? 복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복지 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가볼게요. 자, 복지란 뭘까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당신 힘들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돈이나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업수당, 기초생활지원,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은 것들이죠. 처음 들으면 엄청 좋아 보여요. 오, 나라가 나 챙겨주네. 따뜻하네.
근데 여기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이에요. 즉, 어떤 사람에게 복지를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해요. 그리고 그걸 정부가 중간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비유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 셋이랑 피자를 시켜 먹고 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배가 안 고프다면서 안 시켰어요. 근데 막상 피자 오니까 나 한 조각만 하면서 먹어요. 그리고 또 한 조각, 또 한 조각. 결국 어떻게 되죠? 열심히 돈 내고 시킨 사람만 손해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 돈 안 내고 먹는 게 이득이네. 나도 다음엔 그냥 얻어먹자.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딜레마예요. 처음엔 몇 명만 복지를 받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줘요 하면서 손을 벌리죠. 결국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의존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요. 결국 전체 사회가 일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중심으로 굴러가게 돼요. 이걸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불러요. 정부가 챙겨주는데 내가 왜 스스로 하냐 이런 마인드죠. 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돕기 때문이에요. 가족, 친구, 교회, 지역 공동체 같은 작고 진짜 가까운 관계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효율도 높고 따뜻함도 훨씬 커요. 왜냐하면 돈이 시스템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마음으로 전달되니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복지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사람 사이에 진짜 관계가 있어야 해요. 국가가 모든 걸 대신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을 잃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진짜 따뜻한 사회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서로 돕는 사회일까요?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정부는 사업을 할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아, 그 얘기 정말 요즘 많이 나오죠. 정부도 이제 하나의 사업자일 뿐이다. 또는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돼야 한다. 이런 말들요. 근데 이거 겉보기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큰 착각이 숨어 있어요. 자, 우선 기업은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해요. 리스크도 지고 망할 수도 있고 잘 되면 이익도 얻어요. 그에 반해 정부는 자기 돈으로 사업 안 해요. 전부 남의 돈, 즉 국민 세금으로 해요. 그리고 망해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유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 카드로 쇼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뭐 이 정도 써도 되겠지 하면서 막 써요. 실수해도 내 돈도 아닌데 하고 대충 넘어가죠. 정부가 하는 사업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또 하나, 정부는 경쟁을 안 해요. 기업은 항상 고객을 만족시켜야 살아남아요. 근데 정부는 불만 있어도 싫으면 말든가 이러죠. 예를 들어 병원 서비스가 엉망이면 민간 병원은 고객 뺏기지만 공공병원은 세금으로 계속 굴러가요. 결과는 뻔하죠. 서비스는 나빠지고 비용은 커지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또 재밌는 건 정부가 하는 사업은 거의 다 비싸고 느리고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돈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나빠도 걱정 안 해요. 왜냐? 다음 해 예산 더 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세금 중독 구조예요. 자, 진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어떻게 하냐? 정부는 사업을 안 해요. 시장에 맡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민간 기업이 경쟁하면서 더 싸고 더 좋게 더 빠르게 해줘요. 예를 들면 배달 서비스, 택시, 교육, 보험 다 민간이 더 잘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정부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정부는 심판이어야 해요. 룰을 공정하게 지키게 하고 범죄나 사기를 막아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근데 요즘 정부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도 하고 선수도 뛰고 심지어 공도 자기 거라고 해요. 이러면 게임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해요. 정부여, 사업은 하지 마라. 규칙만 지켜줘라. 진짜 경쟁은 민간에서, 진짜 혁신도 민간에서 나와요. 뭐 이제 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줘도 될 것 같아요. 오, 이 주제 정말 핵심이에요. 도대체 왜 세상에 돈이 계속 늘어나냐? 이걸 알면 요즘 물가 오르는 것도 이해되고 왜 내 통장이 자꾸 통장이 되는지도 딱 감이 와요.
자, 먼저 진짜 쉬운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을에 10,000원짜리 지폐가 10장 있어요. 그러면 마을 전체 돈은 10만 원이죠. 근데 중앙은행이 갑자기 지폐를 10장 더 찍어서 풀어요. 그럼 이제 돈은 20장 2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물건이나 서비스는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져요. 빵 하나에 1,000원이던 게 2,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그럼 왜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자꾸 돈을 더 찍을까요? 간단해요. 돈 찍는 게 제일 쉽고 제일 눈에 안 띄게 세금 걷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화폐 발행이라는 건 국민 몰래 주머니에서 돈 가치를 살짝 빼가는 방식이에요. 눈에 안 보여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려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로 돈을 계속 푸는데 그 결과는 뭐다? 열심히 저축한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가 돼요. 왜냐면 은행에 맡긴 돈은 이자도 거의 없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년 전에 100만 원 저축했는데 지금 그걸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었어요. 그럼 누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나요? 아무도 안 해줘요. 그냥 조용히 잃는 거예요. 반면 돈 찍어내는 쪽은 정부는 부채를 갚기 쉬워지고 자산 가진 부자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어요. 왜냐하면 주식,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돈이 풀리면 더 오르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냐? 돈 찍기는 가난한 사람에게 조용한 세금이고 부자에겐 조용한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부 주도의 화폐 정책의 큰 문제예요. 돈의 양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고 그 가치도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 속에서 형성돼야 해요. 근데 중앙은행이 우리가 다 조절할게요 하면서 개입을 하니까 가격 왜곡, 자산 버블,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이런 부작용이 계속 터지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돈은 가치를 저장하는 도구인데 계속 늘어나면 그 가치는 사라지고 우리의 노력도 희석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해요. 내 돈을 지켜라. 돈을 찍는 걸 멈춰라. 자유시장 안에서는 돈도 그 가치도 신뢰로 돌아가야 해요. 너는 이제 돈을 찍어내는 은행의 특권, 다르게 말하면 이제 독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 이 질문 정말 잘하셨어요. 바로 돈을 찍어내는 은행의 독점.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특권이에요. 왜냐면 이건 거의 무제한 권력을 가진 마법 지팡이 같은 거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에서는 단 한 기관, 바로 중앙은행만이 공식적인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민간은요, 절대 못해요. 그냥 하려고만 해도 위조 지폐 범죄자로 감옥 가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가장 중요한 거래 수단을 경쟁 없이 단독으로 만드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화폐 독점이라고 해요. 근데 자유시장에서는 이런 독점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경쟁이 없으면 혁신도 없고 견제도 없고 책임도 없거든요.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세상에 딱 한 군데만 빵을 팔 수 있다면 어때요? 그 빵집은 어떤 빵을 팔든 얼마를 받든 심지어 맛이 없든 우린 거기서 사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싸고 맛없는 빵만 남아요. 지금 화폐 시스템이 딱 그래요. 중앙은행은 경쟁이 없으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경기 안 좋으면 돈 더 찍자, 부채 많으면 금리 낮추자.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봐요? 우리 모두가 보죠. 자유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냐? 화폐도 민간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해요. 금으로 된 화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 지역 화폐. 사람들이 신뢰하는 걸 서로 거래 수단으로 선택하게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화폐를 발행하는 쪽은 신뢰를 잃으면 선택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안정되고 남용이 없어지고 정직한 돈만 살아남게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중앙은행의 화폐 독점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의 최대 방해꾼이에요. 우리는 돈이 뭐냐는 질문을 다시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돈을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만들게 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정직한 거래, 정직한 노력, 정직한 보상이 가능해져요.